인도네시아 팬들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신태용 감독님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하셨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으로 불리셨던 박항서 감독님을 잇는 또 다른 동남아 축구계의 신드롬입니다. 신태용 감독님이 이끄시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어조 3차전에서 요르단의 4대1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시원한 대승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요르단과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몰아치며 카타르와 호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2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참가했는데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23분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파엘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야무스에게 밀려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 키커로 나선 마르셀리노는 차분하게 득점하셨습니다. 흐름을 잡은 인도네시아는 전반 40분에 술레만의 섬세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까지 넣었습니다. 후반전에도 인도네시아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후반 25분에 마르셀리노가 술레만과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문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가볍게 차올린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후반 34분에 요르단에게 한 골을 허용했지만 7분 후 코망의 결정적인 골까지 더해 4대1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 휘슬이 울리기 바로 전에 많은 팬들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와 신태용 감독님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끝난 후 신태용 감독님이 방송사 인터뷰를 위해 관중석 가까이 오자 팬들은 다시 한번 신태용을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세 장을 연 사령탑에 대한 깊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믹스트존에서 만난 국내 취재진에게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외쳤을 때의 소감을 물었을 때 신태용 감독은 자카르타에서는 8만 관중이 자신의 이름을 외친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타르까지 와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 고맙고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후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8강 진출의 영광은 인도네시아 선수단과 축구협회가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림픽 진출을 위한 목표가 50% 달성되었다며 8강전 상대가 한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지만 아시아 최강팀 간의 대결을 지켜보고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조 2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B조 1위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신태용 감독은 한국과 결승에서 만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며 한국과의 8강전보다는 결승에서 만나 올림픽에 함께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일본이 전체적인 속도가 높고 개인 능력이 좋아 인도네시아에게 힘든 상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에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네시아 축구의 발전과 역사를 쓰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팀을 만드는 데 4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카타르와의 첫 경기를 되돌아보며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신태용 감독은 재계약과 관련해 양측 모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별들의 무대 4강행 축하 포스터 중앙에 자리했습니다. 구단 내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PSG는 구단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을 자축했습니다. 선수단 축하 포스터를 내걸며 메르시 즉 고마워라는 문구를 곁들였습니다. 포스터 속 이강인은 왼쪽에서 5번째의 한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해당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에스타디 올림픽 루이스 콤파니스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UCL 8강 2차전의 후반 32분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교체돼 경기 끝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팀은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PSG는 지난 1차전 2-3 패배를 딛고 합계 점수 6대4로 앞서며 2020년도 시즌 이후 3년 만에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PSG를 상대로 홈에서 1대4로 무릎 꿇으며 UCL 여정을 8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추가 시간을 제외하고 약 13분을 소화했습니다.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100%, 지상볼 경합 승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존재감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팀 승리에 일조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평점은 80분간 뛰었던 에머리가 보다 높은 점수였습니다. 이제 이강인은 생애 처음으로 UCL 준결승 무대를 밟습니다. 이강인은 박지성, 이영표, 손흥민의 계보를 이으며 UCL 준결승에 진출한 네 번째 한국인 선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이던 2019년도 시즌 UCL 데뷔전을 치렀지만 당시 팀은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비주전이었던 이강인은 조별리그 소화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꿈이라고 말했던 이강인은 올 시즌 직전 PSG로 팀을 옮겨 마침내 준결승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UCL 데뷔골 포함 8경기에서 327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4강행 확정 후 이강인은 기쁜 마음을 마음껏 표출했습니다. 경기 직후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진출을 확정 지은 멋진 저녁이다. 팬들에게 고맙다라는 짧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통계 매체 스코어 90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과의 4강 대결에서 결승 진출팀은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69%대 31%로 압도적인 차이인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확률은 레알이 39%, 파리가 27%, 뮌헨이 25%, 돌문이 9%입니다. 여기에 토트넘 레전드 글렌 호들은 PSG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대진을 보자마자 도르트문트 경기를 보니 PSG가 승리하는 그림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선수가 PSG를 위해 뛰고 있다라며 곧바로 PSG의 낙승을 점쳤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 음바페도 결승 진출을 다짐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바르콜라, 음바페, 덴벨레가 훌륭했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경기할 수 있도록 해줬다. 난 1차전을 심층 분석했고 우리가 질 팀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했다라며 이제 우리는 결승전에 대비하고 결승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